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김어준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고마운 존재가 될지 참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는데. 김어준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한 건데, 김어준뿐만이 아니라 매불쇼까지 이 좌파 성향 매체들이 연일 이재명을 공격한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청대전 한참 뭐 가열되다가 정청래가 좀 이기는 것 같더니만 이재명이 다시 또 이제 힘을 좀 쓰면서 정청래가 엎어지는 그렇죠. 그런 대치겠죠.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먼저 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한번 그 영상 저희가 짧게 편집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왜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취재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발 공소 취소 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요거 직권남용이다.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진짜 무서운 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취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취소를 해준 친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 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죄명, 검찰 이재명의 죄명을 정해놓고 기다린다. 그 죄명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지금 뭐 장인수 전 기자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결국 이 백혜룡 경정 인사 개입한 거 이걸 직권남용으로 지금 건다는 그런 건데, 이 김어준이 말입니다. 과거에 김부선 씨 의혹도 터뜨렸던 게 김어준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요걸 이렇게 빵 터뜨리는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강경파와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 둘러싸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설랑설레가 있고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이재명 어떤 그 정부 측 그다음에 민당의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강경파는 보안 수사권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중수청을 통해서 검찰이 더 커진 결과 꼴만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까지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개혁하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 민주당 강경파들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어준 등도 지금 민주당 어떤 강경파 입장에서 즉 지금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되는 이런 어떤 입장에 서 있는데 이재명 이렇게 식으로 오히려 나서서 남겨둬야 된다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터트리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차기 어떤 주자 어떤 싸움과 관련이 있죠. 포스트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에 잘 아시죠? 지금 정청래는 김어준 때문에도 됐고 지금 김어준은 정청래 혹은 조국을 다음 포스트로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을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원에서도 포스트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걸 터뜨린 걸로 보입니다.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김어준의 그 야망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작을 좀 펼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분위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의 수사권 유지와 대통령의 어떤 그 수사나 재판 이걸 갖다가 거래를 한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놓고 그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은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이제 재임 중에 있을 때는 재판이 정지됐지만 그러나 재임 끝나고 퇴임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사법 심사, 사법 재판을 받아서 깜빵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안 하려고 막 공소 취소단 만들고 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예. 결국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사법 파괴 3법을 통해서 예. 법 왜곡죄라든지 재판 소원죄라든지 또 그거 이제 시작이죠. 대법관 정언도 뭐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방패막이가 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이미 재판이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말도 안 되지만 공소 취소 모임을 처음에는 사적으로 만들었다가 또 정청래가 이걸 또 민주당 당 내의 어떤 조직으로 뭐 등등등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좌파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유시민조차도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내가 미쳤는지 그 사람들이 미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김어준 역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터뜨리면서 결국은 이 공소 취소와 사법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탄핵 사유는 정말 이거 말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십시오. 예, 예. 대통령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결국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보전과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사법 거래는 이제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이제 파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 지금 국토 관련 수호 의무를 대통령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자, 얼마 전에 지금 합참이 지금 이제 그 DMZ에서 이 그 지도상에서 북한하고 좀 껄끄러운 문제가 있고 좀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유엔사라든지 또 우리 국군이 갖고 있는 지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남쪽을 해라 하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 한 뼘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주는 거잖아요. 수많은 청춘들이 꽃다운 예. 청춘들이 정말 그 피를 흘려서 사나하면서 확보한 그 땅인데 그게 좀 갈등이 있을 때는 그냥 더 남쪽으로 미뤄라.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국토 수호의 헌법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것들로 참 많은 어떤 탄핵 사유가 저는 쌓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거를 갖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사유를 갖다가 증명해 내려면은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특검 요구 계속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장 출마한 주진우 의원도 이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도 이거 신빙성 있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내용들은 신빙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107석밖에 안 되니까 단독으로는 절대 특검 못할 것이고 이걸 특검을 만들려고 한다면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계 반면계하고 손을 잡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특검, 국정조사,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수사는 다 동원해야 됩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성사 여부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자체 의석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한준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뉴스 지금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사법 거래 이 관련해서 이게 뭐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업무다 하고 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준호라든지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다, 네 말 맞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설사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검을 통해서 특검 요구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첫 번째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 이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자유투표 만약에 하자 뭐 그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수가 좀 넘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얼마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수라도 이탈표가 나왔다면 예. 그 자체가 굉장히 뉴스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죠. 예. 부산 남자님, 부산 남자가 왜 이렇게 입이 거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가뿐하게 퇴출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준호 의원 지금 조금 전에 뭐 저적거리 소문만도 하면 뭐 찌라시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나서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자신은 검찰의 변화만 강조했다. 뭐 거래설은 왜곡이다. 아니 뭐 얘기를 하긴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성호의 말이 조금 더 좀 이상한 건데 저는 예.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딱 정성호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최고위층 누구라도 알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되면 얘기하면은 예. 이 사람 친명이구나 알 수 있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최고위층이면서도 또 검찰과 이야기를 검찰 최고위층과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뭐 두 바로 번째는 예. 봉욱 민정수석,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금 당에 있는 뭐 검찰 어떤 출신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런데 굳이 본인이 말도 안 된다 나는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당신 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우스운 것이고 예, 예. 또 두 번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부정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도 정권을 흔들 만한 어떤 그런 게 나온다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더 고발하고 하면은 고소해야지. 고발 고소하겠다 이렇게 예.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허.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수상한 좀 냄새가 나는 거죠. 예. 아니 진짜 재밌는 게 이재명 뭐 항상 새벽마다 일어나서 SNS로 다주택자가 악마야. 주유소에 담합하는 거 그 마귀가 씌어서 그래. 맨날 그런 걸 이렇게 공격하더니만 아니 이번 사는 조용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찔리는 게 있겠죠. 어허. 전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으니까 예.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어. 이재명도 SNS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재명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김어준을 공격한다든지 참전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이 문제는 활로와서처럼 더 폭발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안 한다. 그렇죠. 그렇기 아하. 때문에 아예 이것을 좀 듣고 넘어가려고 하지 아.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이슈에 대해서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 더 크게 이슈가 발전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참전을 안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이게 참전을 안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덮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예. 이미 지금 한준호라든지 또 친명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간접 참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저도 김어준 뉴스 공장을 보니까 전 MBC 기자 정 기자가 예, 장인수 기자. 장 기자가 만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 취재원이라든지 그걸 요구를 하면은 예. 이게 과연 저작거리에 뭐 찌라시도 안 되는 업무인지 그걸 밝히겠다 본인이 더 당당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기 취재원을 밝히진 못하지만 좀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걸 봤다. 어떤 걸 들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작되는 예, 거죠.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어허. 이재명으로서는 SNS 그런 어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SNS에 안 올린다고 해서 덮어질 이슈는 아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덮어질 수가 없는 게 김어준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매불쇼, 그러니까 좌파 방송들의 어떤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인 이 매불쇼에서도요. 이재명이 결국에 결재를 하게 되는 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엄청 공격하는 방송들을 지금 매일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김용민 또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안은 원래 안에서 완전히 후퇴한 건다 그러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댓글이나 여론들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들을 좀 표현하더라고요. 예, 매불쇼는 김어준 뉴스공장과 더불어서 좌파 진보 진영의 원투라고 할 수 있고 또 김어준하고 달리 이 매불쇼 같은 경우는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어떤 코너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좀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코너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조회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 매불쇼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과연 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우리 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슈 관련해서는 반명 입장에선 즉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들이 지금 이제 나와서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매불쇼 전체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금 반대 입장에 서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배신자 얘기 막 이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당연히 어떤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재명을 지금 현재 비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자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게 과거에 이재명이 과거의 의원 시절에 대표 시절에 또는 또 선거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안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검수완박을 그렇게 외쳤지 왔습니다.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 입장이 이제 달라지니까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좌파 진영에서는 자연스러운 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참 더 중요한 게 지금 좌파 방송에 지금 넘버 원투인 지금 김어준 매불쇼가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지금 이재명이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코너에 지금 몰릴렸던 그럴 가능성이 많다. 물론 지금 이재명 편에 선 좌파 유튜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이동영이라든지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넘버 원투 유튜브 방송이 이 편에 섰다는 거 대단히 좀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오늘로 이제 85일, 84일인가 85일 남았고요. 뭐 사전선거 그러니까 사전투표 날짜까지 하면은 82일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선거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뭐 매불쇼든 김어준이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 이 좌파 진영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거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는 큰 호재가 분명합니다. 큰 호재가 분명. 그런데 이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소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 이낙연 당시 후보에 의해서 대장동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이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뭐 공격을 했고 저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지만 지금 사실은 이 이슈 말고도 사업파괴 3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내부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재련이라든지 이런 내부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10분 활용하면서 좌파 진영을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좌파 진영은 물론이고 중도 진영에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파헤쳐 가면서 열심히
비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당력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비판을 해 나가야. 그리고 이것과 또 엮어서 사업 파괴라든지 이걸 다 엮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예. 당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공격해야 될 소재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방법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만 공격해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과거에는 김어준이 TV에 있을 때 몇 번 출연했습니다만 우리도 김어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가지고 오. 출연해가지고 어허. 우리가 김어준 방송에서 굉장히 동조를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좀 더 뉴스거리가 되는 거지. 빨리 매불쇼에서 모셔가고 네. 김어준 쇼에서 예, 모셔가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끼리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예, 저런 예. 어떤 방송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어허. 그리고 알리는 것이 동조하는 것이 그 더 큰 저는 파급 효과 뉴스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일단 요번에 조금 뭐 그 의총 결과 그 선언문 나오면서 약간 좀 내용을 좀 겪고 있는데 요거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공격의 고삐를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나온 그 의총 마지막 입장문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한 107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심이 담겼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뜻도 내비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로 해서 의총이 진행되고 입장문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 기득권, 그러니까 좀 다선 의원들이 좀 되겠죠. 어떤 뭐 공천이나 지방선거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장 대표를 압박을 해서 이번에 입장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까지도 담아 있는 그런 또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뭉텅거리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던 절연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좀 압박을 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서 계속해서 이게 당내 논쟁으로 가서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지방선거에 필패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저도 지금 선거운동 하다가 왔지만 선거운동을 대구에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렵다. 두 번째는 대구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시장 후보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너무 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따지고 보면 싸우는 것은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흔든다든지 아니면 또 대안과 미래라는 어떤 의원 모임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절연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어떤 당내 모습의 최종 책임자가 장동혁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장동혁 대표도 고민 끝에 그런 어떤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좀 시간을 끌지 말고 이 문제는 어쨌든 당내 본인을 포함해서 107명의 의원들의 의견으로 모아진 만큼 이것으로 종료를 시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정권의 이런 어떤 사법 파괴, 사법 거래 그리고 국민의 어떤 민생을 어렵게 하는 갖가지 어떤 무도한 어떤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싸워 나가자, 지방선에 나가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과연 장동혁 대표의 그런 어떤 중심이 과연 얼마만큼 당 내에서 먹힐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먹히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좀 그렇습니다. 실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제 장동혁 대표나 당원들은 정말 이런 이슈로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좌파를 공격하고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면서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만을 원하는데 나무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바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지금 벌써부터 해서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해라 이런 것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면서요. 예.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진짜 공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한 말, 즉 이것으로 당내 분란을 끝내자는 그 말에 대해서 다들 가슴에 좀 안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지금부터라도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동안 뭐 이렇게 후보로 뭐 공천 신청 안 했던 그런 분들, 김태훈 충남지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속속 공천을 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도 공천 신청 서울과 충남 지역에 대해서 추가 접수를 좀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공천 같은 것들 어떤 잡음은 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공천 작업은 예.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가라앉을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수도권에는 너무 지금 도전자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충청권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이 훨씬 더 큰데. 예, 그렇습니다. 의석수도 많고. 사실 수도권에는 살신성인하는 심정으로 의원들도 도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도전해서 사실은 성부의 열쇠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시장인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살신성인에서 뛰어들어야 될 수도권에는 조용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텃밭에 해당되는 대구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5명을 중심으로 해서 바글바글 거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예. 지금 공천 현장에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관위원장이 밝혔듯이 추가 공모를 허용해 준 만큼 지금부터라도 수도권에는 좀 더 많은 어떤 분들이 살신성인한 마음으로 좀 성패를 떠나서 도전하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그것이 또 당내 어떤 경선의 흥행 요소로 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국힘은 해체가 답이다 그러시는데 국힘 해체하면 좋아할 건 이재명 아닌가요? 국민의힘 없어지면 한동훈이 바로 들어와서 이제 차지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할 텐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퇴진을 하든지 뭐 하든 간에 뽑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내규나 당원 당규에서 전당대회 통해서 뽑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뭐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을 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여론 선동해가지고 누군가를 내쫓는 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나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몰아내는 거나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바람도 가져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페니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탈당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하면 결국 좋은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만 박수칠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예. 대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과연 적절한 대안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좌파 민주당 정권과 싸우면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실망스럽고 좀 안타까운 감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좀 관심과 힘을 더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댓글 다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할 때 그 뒤통수를 후려 갈겼던 소위 독립 투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다 참아내고요. 에이 더러워 나 그냥 미국에서 그냥 열심히 강연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살래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 말씀하시는 동안에 하하님께서 또 큰 금액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경제 관련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깜빡하신 분들은 꾹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